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불량자재를 납품한 레미콘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관기관들도 안전진단에 들어가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경찰의 추가 수사 여부도 주목됩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공사 현장에 불량 레미콘을 납품한 혐의로 업체 회장 73살 장모 씨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인원만 8명에 이르고 조사 결과 취득한 부당이득도 3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시멘트 함량을 15%가량 줄여 배합한 후 규격에 맞는 것처럼 속여 현장에 납품했습니다. 특히 배합 설계표를 조작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미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시멘트 함량 미달은 건물의 접착 능력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모래하고 자갈하고를 서로 이렇게 붙여주는 풀 역할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죠. 우수나 비나 그다음에 겨울에 물이 들어가서 나중에 얼면은 갈라지고 이러거든요. 불량 레미콘이 도내 2,500여 곳에 약 90만 톤이 납품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안한 시민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유관기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순천시와 광양경제청 등은 시공사에 대해 안전 진단을 요구하고 합동 점검을 준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공사하고 감리자한테 공문을 보냈고 만약 사용됐다면 품질시험 결과와 구조 안전진단까지 7월 28일까지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달 안으로 조사 결과를 취합한 뒤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착 의혹 등 추가 수사를 계획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만만치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최근 장마가 이어지면서 적조 발생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한 달가량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장마의 영향으로 수온 상승이 주춤하고 바닷물 내 식물 플랑크톤이 증가하면서 올여름 적조 발생 시기가 다음 달 초나 중순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원 측은 이달 중순부터 대책반을 구성해 여수와 통영 등 남해안 가두리 양식장을 중심으로 적조와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지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여수시 도시공사가 관리공단으로 전환됐지만 출범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운영 조례안이 부결돼 오는 17일 회기에서 재논의 되는데 쟁점이 무엇인지 박민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여수시 도시공사가 관리공단으로 전환된 건 지난 5월 24일. 하지만 출범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운영 조례가 한 차례 부결됐기 때문입니다. 오는 17일 제178회 임시회에서 운영 조례안이 재상정됩니다. 임시회에 앞서 여수시의회 전체 의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쟁점은 도시관리공단 정관을 제정할 때 조례에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문구의 포함 여부입니다. 여수시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장의 승인만 있어도 공기업의 정관 변경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들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공단으로 직접적으로 승계되는 조직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여수시장이 바로 승인하는 것,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안건을 제출하는 상태입니다. 의원들은 도시공사 조례도 의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며 공단으로 전환하는 조례에도 정관 제정 시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회는 상임위 심의를 거쳐 수정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동의를 걸친 것이 여러 가지로 합리적이고 좋겠다, 운영에 있어서 7월에 실시되는 임시회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지방공기업으로 출범한 여수시 도시공사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청산 공고까지 받다 공단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관리공단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우박 피해를 입은 지역 복숭아 재배 농가들이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순천 월등복숭아 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말 큰 우박이 내리면서 생산량 감소와 출하 지연 등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신속한 재해복구비 지원과 현실적인 수매가 책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당도가 높아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월등복숭아는
현재 124헥타르에서 200여 농가가 재배하고 있으며 이번 우박 피해로 8월 복숭아 축제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광주 시립요양병원에서 80대 치매 환자 폭행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환자는 의사에게 얼굴을 수차례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데 의료진은 난동을 부려 제압했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 시립 제1요양병원에서 1년 5개월째 중증 치매 증세로 입원 중인 87살 이모 씨. 눈가에는 시퍼런 멍이 들고 한쪽 눈은 심하게 충혈된 상태입니다. 뭘 말했는데 내가 뭐 대꾸인가 뭘 했어요. 그런데 역시 무차별적으로 왼손으로 이렇게 갈겨뒀어요. 이 씨 가족은 지난 7일 이사장이자 의사인 박모 씨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으로 부친을 끌고 간 뒤 얼굴을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환자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았다며 폭행 의혹에 은폐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정황이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 함에도 불구하고 모른다 시시로 거의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이 됐었고요. 이 사장은 점심시간쯤 환자가 난동을 부려 환자 안정방에서 제압하는 과정에서 신체 마찰이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혈액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라 쉽게 멍이 드는 것이라고도 해명했지만 실제 진료 기록에는 항응고제 처방이 최근 1년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심하게 움직이니까 여기서 내 손하고 내 어느 정도 힘을 많이 못 주고 조금밖에 안 적기는 움직이고 내 손이 좀 움직이고 머리와 사이에 이렇게 좀 마찰이 일어나고. 환자의 가족들이 이 사장을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CCTV 영상은 녹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윤장현 광주시장은 시립병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유감을 표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여름밤 순천만 국가정원을 물과 빛의 다양한 조합으로 연출하는 기획 이벤트가 열립니다. 순천시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순천만 국가정원 동문 호수정원 일원에서 빛 조형물 연출과 버스킹 공연 등으로 어우러진 한여름밤의 물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에는 반딧불 체험과 가면 무도회 등 부대 행사와 함께 메인 행사로 워터라이팅 쇼와 디지털 분수, 불꽃놀이 등이 다채롭게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연휴양림은 사계절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이야기숲, 이른바 주제가 있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해 휴양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활약을 펼쳤던 거북선과 판옥선이 산 위로 올라왔습니다. 숲속의 집과 남도소리 체험관 등 9동의 휴양시설이 아름드리 소나무들과 동백, 호박나무 등 143헥타르의 난대림 숲 사이를 항해하듯 자리했습니다. 명량대첩을 특화해 진도에 새로 문을 연 국립자연휴양림입니다. 전국에 저도 이제 여기저기 많이 휴양림을 다녀봤는데 또 이런 디자인의 또 휴양림은 처음이고요. 좀 색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89년 경기 가평 유명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만들어진 국립자연휴양림은 새로 개장한 진도를 포함해 42곳, 다문화 시대를 상징하는 아세안 휴양림, 자연과의 공존 필요성을 일깨우는 환경 생태형 휴양림, 지역 내 역사 이야기를 담은 도서형 휴양림까지 산림청은 최근 휴양에 다양한 의미를 더하는 주제가 있는 숲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특성들이 정말 국민들의 어떤 그 여가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그 휴양림의 특질을 잡아서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천혜 경관에 이야기가 스며들면서 국립자연휴양림은 연간 300만 명 이상이 찾는 사계절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여수시가 지난 1월 화재가 발생한 여수 수산시장을 현대화 시설로 보강하고 오는 21일 재개장합니다. 여수시는 화재 발생 이후 성금과 보험료 등 37억 2천만 원을 들여 지난 4월까지 건축물 구조 보강 공사를 완료한 데 이어 이달 들어 마무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수 수산시장은 오는 21일 재개장되며 여수시는 수산시장을 여수의 대표 전통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역 기업체와 지자체, 청년이 함께 구직난과 구인난의 매개 역할을 하는 기구가 마련됩니다. 순천시는 청년 실업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청년과 중소기업 간의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지자체가 주도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이를 위해 이달부터 관내 기업들의 신규 직원 채용 실태를 조사하고 다음 달 시험과 면접 절차를 기업체, 청년들과 함께 논의하는 등 순차적인 대응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자동차 환적 중심기지 역할을 하게 될 광양항 자동차 전용부두 조성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387억 원의 사업비로 자동차 전용부두 공사에 들어가 호환과 지반 개량 공사를 모두 마치고 포장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자동차 전용부두가 올해 안에 완공되면 연간 120만 대를 처리할 수 있어 평택항에 이어 두 번째 자동차 처리항만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의 재산세 부과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등 재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정기분 재산세로 27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4.2% 증가한 것으로 주택가격 상승과 건축물 신축이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의 모든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 서울 등 대도시와 해안가 곳곳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이 후끈한 열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출근길인 지금 내륙 곳곳에서는 이 후끈한 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안개도 짙은 곳이 많은데요. 대부분 지방으로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전북 순창의 가시거리가 80m, 인천이 240m 안팎까지 짧아져 있고요. 해안가로는 짙은 해무가 일부 유입된 상태입니다. 초복인 오늘도 더위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방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동해안과 광주, 경상도 일부로는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한낮에 대구가 36도, 강릉 35도, 서울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